자바 시스템 구축하기 일환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긴랩 설치를 했죠. 긴랩 설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스 코드를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긴랩 설치를 했으면 이제 긴랩을 써야죠. 소스 코드 저장소에다가 이제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씁니다. 프로젝트 들어가면 깃을 많이 써요. 실제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떻게 구축되어 있나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Git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GitHub 같은 거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GitHub를 쓰는 프로젝트를 많이 본 적이 없고, 대신에 이제 아틀라시안에서 만든 컨플런스, 지라, 비트버킷, 이거 세 개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컨플런스, 지라, 비트버킷, 이거 세 개를 쓰고 있어요. Git를 쓴다는 거는 이 명령어를 쓰는 거거든요. Git 명령어를 쓰는 거고, 대신에 그 Git 저장소를 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겁니다. 다양한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Git 저장소가 어떤 기능을 지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it을 단순하게 쓴다 라는 것을 벗어나서 Git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개발 업무를 하느냐까지가 정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Git를 쓰게 되면 이제 플리캐스트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머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 브랜치 혹은 릴리즈 브랜치를 만들고 거기다가 어떻게 머지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Git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도구로서가 아니라 도구를 벗어나서, 도구라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그러니까 업무를 하기 위한, 개발 협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라고 더 크게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셔야지, Git를 단순하게 그냥 구글링해서 보면 그냥 Git 사용법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Git를 사용하는 거는 개발 업무를 협업해 갖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알아보긴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첫 시작으로 소스 코드 저장소에 소스를 올려야겠죠. 그걸 시작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소스 코드가 이렇게 마련이 됐죠. 멀티 프로젝트 구성을 해서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거를 임포트해서 다 만든 거라서 소스 코드는 결국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클립스에 보면 내비게이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요거거든요. 하나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것만 있는 거죠, 사실상. 그렇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소스 코드 저장소를 오픈을 해보면 요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게 요로 들어간 거고 요게 요로 보이는 것 뿐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요렇게 요 부분을 올려야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소스 코드 관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긴랩 설치를 했죠. 그래서 긴랩 설치를 했는데,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루트로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었고요. 그룹 만들어서 스프링 5 그룹에 스프링 MVC, 5 MVC라는 저장소를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뭐 existing repository 해갖고 요거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기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빈랩 저장소로 올릴 거예요. 올리기 위해서는 초기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 소스 코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git랩이 아니라 이제 git 클라이언트를 깔았었죠. git 클라이언트를 깔았었는데, git 배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git 배시를 이용해갖고 이제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좋아요. 초기화 작업은. 왜냐하면 git를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셋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셋업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클립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클립스를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게 다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git 클라이언트 명령어를 써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git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사용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자 설정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사용자 설정이라는 것이 뭐 이런 겁니다. 사용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config라는 옵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옵션을 줍니다.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주고요. 얘는 뭐 여러분 이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일 주소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루트로 접속을 했는데, 이 저장소의 멤버에는 시스템 V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V 계정으로 그냥 할 거라서 크게 뭐 문제는 없겠죠. 개인 계정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하는 건 아니라서.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두 개만 하면 돼요. 사실상 이 두 개 정도만 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설정은 이걸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초기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있는 저장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그지스팅 리파지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그지스팅 리파지토리는 git 초기화가 된 저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쌍짜인 그냥 요런 데 들어가서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서 이거를 초기화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다큐먼트로 들어갈까요? 다큐먼트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뭐 git이라고 한번 만들겠습니다. git 디렉토리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git init이라는 명령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디렉토리 다큐먼트 git 디렉토리에 이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초기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디렉토리는 git가 관리하는 저장소 디렉토리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 .git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뭔가 막 생겼어요. 파일이. 그죠? 보이지 않는 파일로 생성이 된 건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옆에 마스터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죠. 마스터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git가 이게 디폴트 값이 마스터로 그냥 나오네요. 이게 논란이 있어서, 그러니까 흑인 쪽 인종차별적인 단어다. 마스터라는 게 주인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개발자들이 이제 항의를 해서, GitHub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메인 브랜치가 마스터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메인이에요. 메인. 디폴트 기본 브랜치가 마스터가 아니고 메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git 명령어는 그냥 디폴트가 마스터로 나오네요. 뭐라 할 것 같은데. 최신 버전을 깔았는데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여튼, 기본 브랜치, 기본 디폴트 브랜치가 마스터로 나오죠. 근데 git랩은 메인 브랜치예요. 메인 브랜치. 네, 메인 브랜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git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두 번째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git 저장소에 뭔가 이제 소스 코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다 올리는 게 아닙니다. git ignore 게 있어요. 그래서 git ignore, 네, git ignore 이제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git에서 버전 관리가 필요 없는 파일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git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 git 저장소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스프링 이 프로젝트도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세팅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클립스 용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클립스 설정이잖아요. 이거는 이클립스 에디터의 종속적인 거라서 이런 것들을 git 저장소 소스 코드 관리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git 저장소를 올라가지 않을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git ignore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property, STS, 파일 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레거시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 여기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문서에 기세 여기다 그랬죠.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다가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만들어도 돼요. 여기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만들게요. 여기다가 왜 여기다 만드느냐? 여기에 이제 유티프 파일 설정되어 있고 캐리 리스턴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untitled text 파일로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카피 페스트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죠? 그런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점을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git ignore를 해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파일명 이렇게 됩니다. 저장하기 누르시면 이게 되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이런 디렉토리를 다 여기 적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리하지 말아라 이런 거. 이런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디렉토리 있죠?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들어가서 프로퍼티 하시고요. 로케이션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 소스코드 들어옵니다. 요 디렉토리를 네, 이렇게 하고요. 이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갔죠. 내려갔고요. 옮겨준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명령어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파일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파일만 보이는, 이게 뭔 차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git 명령어 중에 git statu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죠. untracked file 이렇게 해갖고, 요 디렉토리의 내용들이, 이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트랙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git는 파일들을 다 트래킹을 다 합니다. 그걸 트래킹 한다라고 하는 건데, 파일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트래킹을 하는데, 언트랙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직 git가 이 파일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git 이그노어 파일을 각각 프로젝트마다 만들어줘야겠네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것도 다시 해주고, 여기에도 카피 앤 페스트를 해주겠습니다. 맨 위에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서요. 이렇게 하고, 다시 또 git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트랙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거를 트랙되게끔 해줘야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git add 명령을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작업하는 거는 로컬 저장소를 만든 거예요. git는 원격 저장소가 있고 로컬 저장소가 있는데 로컬 저장소에서만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add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git status 명령을 치면 자, untracked fi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보면 new 이렇게 해갖고 다 추가가 됐고요.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갔어요. 보면 그죠? 필요한 것만 이제 들어갔고요. 최상위 루트 git 이그노어 파일은 이제 무시가 됐는데 이게 왜 무시가 됐죠? 또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숨긴 파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추가가 안 된 거죠. all로 했을 경우에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all로 해버리니까 얘가 숨긴 파일로 되어 있어서 추가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추가만 하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추가가 됐다고 하면 요거를 이제 로컬 저장소에 실제로 이제 딱 이제 탑재를 시켜주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커밋이라는 거죠. 네. 커밋은 뭐 SVN 쓰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커밋 때리면 이렇게 생성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스테이터스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unchecked 파일이나 그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부터 트랙이 되는 거예요. 트래킹이 되고 있다. unbranch master에다가 현재 뭐 커밋 더 이상 하거나 그런 게 한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됐죠. 로컬 저장소에 이게 이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걸 해주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이닛을 했는데 이닛은 로컬 저장소를 만들었다 그런 거죠. 원격 저장소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현재 원격 저장소가 없습니다. 원격 저장소가 없죠. 원격 저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원격 저장소를 추가를 해주고요. 네, 추가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카피 앤 페스트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런 뭐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오면 정상으로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브랜치를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오리진으로 해갖고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유저 네임하고 이렇게 적으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인증을 위한 거죠. 인증을 위한 거. 그래서 제가 계정이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쳐주면 된다 그러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쳐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패스워드 쳤는데, 이 보시면 failed 나오죠. failed가 납니다. 왜 failed가 나느냐? 야, 이때부터는 이제 긴랩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랩의 정책으로 요 메인 브랜치는 직접적으로 푸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긴랩 나오죠. 긴랩 you are not allowed to force push code to protected branch on this project 이렇게 돼 있죠. 그 보호되는 브랜치라는 거예요. 메인 브랜치는 보호되는 브랜치인 겁니다. 직접적으로 푸시를 할 수가 없어요. 푸시라는 행위 자체가 뭐냐면 로컬 저장소에 있는 거를 원격 저장소로 반영을 하라는 거거든요. 싱크 맞춰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싱크라고 말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로컬 저장소에 있는 거를 원격 저장소에다가 푸시를 하라는 거예요. 원격 저장소는 오리진이고 그 오리진의 이름은 메인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긴랩은 전책상 이 메인 브랜치를 프로텍티드 브랜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메인에다가 푸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초기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초기화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좀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긴랩에 가시면 왼쪽에 세팅이 있어요. 이 세팅이라는 거는 어드민이 아닙니다. 어드민 에어리가 아니고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에 들어가시면 레파지토리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나오고요. 프로젝티드 브랜치스가 보입니다. 익스펜디드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프로젝티드 브랜치라고 나오죠. 메인 브랜치가 되어 있고 메인터넌스는 allowed merge 되어 있고 allowed push and merge로 되어 있죠. 메인테이너일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이제 이게 메인에다가 푸시가 가능한데 시스템 V 계정은 디벨로퍼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갖고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그럼 메인테이너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됩니다. 되는데 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잠시 지울 거예요. unprotected protect 브랜치로 만들고요. 이렇게 되면 없어지죠. 메인 브랜치가 이제 프로텍티드 브랜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푸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네 들어갔죠. 그래서 메인 브랜치에서 메인 브랜치로 forced update도 됐다 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자, 코드로 볼게요. 네, 웹80도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쵸? 네, 이렇게 나옵니다. 원격 저장소에 탁 추가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메인 브랜치를 프로텍티드 브랜치로 되어 있었는데 불러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하게 하고요. 메인 브랜치하고 똑같이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메인테너스 가진 권한을 가지신 분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네, 프로텍티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V 계정으로는 더 이상 메인 브랜치에다가 이렇게 푸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인 브랜치에다가 아무나 다 푸시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풀 리퀘스트를 받아서 머지를 라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저장소가 생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저장소에 코드가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저장소에 코드가 올라가 있다. 코드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뭐 이클립스 설정 값들 몇 개가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어차피 또 이클립스에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개 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4.0, 1.8 이런 설정 값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경로나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과감히 지울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요. 얘도 지우고요. 이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얘까지 지울 겁니다. 네, 스타트 한 거를 이제 스탑시키고요. 뭐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받아오면 되죠, 뭐. 그죠? 여기 받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git라고 하는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클론으로 합니다. 클론 이렇게 하면 되고요. URI는 뭘로 하면 되느냐? URI는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코드 있죠? 이렇게 하시면 요게 있습니다. SSH가 있고 HTTP가 있거든요. HTTP로 복사를 하시고요. 집어넣기를 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다 해줘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 그냥 하면 되고요. 저장하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로 저장을 하고요. next 하게 되면 메인 브랜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디폴트로 놔두면 됩니다. 디폴트로 놔두면 되고요.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git를 쓰는데 git의 저장소, 클로닝한 저장소 위치 디렉토리는 항상 이렇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윈도우즈 사용자 디렉토리의 git의 아래에 프로젝트 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피니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붙여졌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브랜치가 나오고 태그가 나오고 뭐가 막 복잡해요. 그렇죠? 원격 해갖고 뭐 오리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워킹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킹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킹 트리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임포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 있고 이렇게 메이브 프로젝트 임포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부모 프로젝트만 일단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피니시를 하게 되면 자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은 저장소 이름하고 이제 브랜치 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태틱 있고 웹이 이렇게 있는 걸로 나오죠. 그죠? 여기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임포트를 했죠. 어떻게? existing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폴더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갖고 네, 이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갖고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니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네, 막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타겟동만 만들어지고 되어 있고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노란색 아이콘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이게 그죠? 이런 것들은 뭘 표시하는 거냐? Git가 요거 트래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임포트를 해주겠습니다. 처음에 요거 했을 때는 안 나왔는데 요걸로 해주시면 돼요. 폴더 있는 걸로 해갖고 웹 되어 있죠. 그래서 피니시를 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셋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춰주면 돼요. 해갖고 여기 보면은 4.0에 1.0에 뭐 1.8에 1.0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게 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Git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클립스에서 셋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아이콘도 이제 붙어 있고 메이븐 프로젝트에 스프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 아이콘이 붙어 있는 것만 Git가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팀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어요. 이제
팀이라는 팝업 메뉴, 팝업 창에 요거 메뉴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팀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Git 관련 명령어들을 GUI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푸시도 있죠. 그죠? 푸시도 다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팀에 보시면 이제 이거 뭐 쇼 로컬 스토리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없다 아직 스토리는 되어 있고 뭐 레파시토리 뭐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언트랙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죠. 이그노어 하게 되면 요거 git 이그노어 파일에 이게 추가가 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메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다 해볼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좀 많이 꼬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령행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처음에 작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게 있죠. 문서의 Git. 이제 이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우시면 돼요. 네, 지우시면 되고 클론을 받았는데 어디다가 받았냐면 어드민 계정에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요 디렉토리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받아지는 거죠. 로컬 저장소가 여기고 원격 저장소는 이제 깃랩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파일은 열면 그대로예요. 그냥 뭐 이게 메이븐대로 그냥 열리고 XML은 XML대로 열리고 빈 그래프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JSP를 연다 그러면 JSP가 그냥 이렇게 열리고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여기 보면 아이콘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얘가 소스코드 저장소를 이용해서 관리되고 있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Git를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에요. SVN처럼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SVN은 그냥 뭐 어떤 곳에 가면 브랜치도 안 만들고 막 커밋 날리고 막 푸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Git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Git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Git 사용법은 간단해요. Git 사용법이라기보다는 깃랩 사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Git 저장소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어떤 권한이 있느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뭐 개발자 권한이라고 할까요? 나머지 개발자 권한이라고 합시다. 권한이 존재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메인 브랜치를 관리하는 사람.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릴리즈 브랜치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릴리즈 브랜치 이런 것들, 배포 브랜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브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Git는 브랜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브랜치를 기반으로 다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치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Git 저장소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브랜치 기반으로 다 한다. 개발을 어떻게 하냐, 브랜치 기반으로 다 한다. 어떻게 하냐, 개발자는 메인이나 릴리즈 브랜치를 푸시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의 별도의 브랜치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개발을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고 요거 어떻게 하느냐, 머지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머지가 뭐냐면 머지라는 거는 브랜치하고
브랜치끼리의 싱크 맞추는 거, 통합시키는 거예요. 합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건데 머지라는 거를 개발자가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메인 브랜치는 아무나 푸시 못한다 그러잖아요. 개발자가 여기다가 머지를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머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풀 리퀘스트라고 부릅니다. 풀 리퀘스트라고 불러요.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청이 게시판으로 보인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버킷도 그렇고 깃넷도 그래요. 기트허브도 다 그렇습니다. 풀 리퀘스트를 알리면 요청이 게시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게시판이라고 좀 합시다. 요청이 게시판으로 보여요. 요청이 들어가는 거죠. 요청 내용이 게시판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느냐, 무슨 파일을 수정했냐, 그리고 메인 브랜치하고 비교했을 때에 변화된 파일의 내용을 diff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diff 아시나요? diff 형식. diff 형식이라고 불러요. diff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diff 파일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이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리자는 개발자가 무슨 파일을 수정했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코드를 뭘 수정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가 가능해집니까? 결국엔 이거는 코드 리뷰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요청의 게시판으로 보인다 그랬죠. 게시판 형식으로 보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수정된 코드는 누가 다 볼 수 있느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개발자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코드 리뷰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다른 여러 개발자들에게 내 코드가 잘 작성되어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이드를 받는다 그럴까요? 가이드를 받는 거죠. 왜 이거는 이렇게 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 리뷰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 결과 문제가 없다 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머지를 승인한다 는 개념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돼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결국엔 기트를 왜 쓰느냐? 기트를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실 요것 때문에. 더 핵심은 뭡니까? 코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트를 쓰는 거는 결국엔 협업을 하는 거고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오픈해 놓고 내가 작성한 거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혹은 관리자가 잘 짰는지 안 짰는지를 이렇게 보고 머지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이상이 없다 그러면 머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요새 코드 리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배포도 한번 해보는 거죠. 배포를 한번 해보는 것라기보다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빌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빌드를 한다. 이 빌드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걸 하게 되느냐? 빌드에는
테스트가 들어가죠. 그죠? 테스트. 이 테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단위 테스트. 그죠? 유닛 테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통합 테스트. 뭐 다양하게 있죠. 그쵸? 뭐, 화이트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온갖 게 다 들어갑니다. 뭐, 블랙박스 테스트, 뭐, 화이트 테스트, 뭐, 이런 걸 이제 다 하는 거죠. 내가 만든 브랜치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이 없다라고 딱 판명되면, 그죠? 코드 리뷰도 했고, 테스트도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얘는 이제 이 소스 코드는 정말 문제가 없는 코드구나. 라는 게 판명이 된 거죠. 그러면 관리자는요, 머지를 승인하는 거죠. 이 두 개가 단위 테스트가 됐든 뭐 어떤 테스트가 됐든 테스트 하고요. 코드 리뷰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게 둘 중 하나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머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젝을 시키죠. 리젝이 있습니다. 리젝. 리젝이 있습니다. 머지 승인을 거부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갖췄는데도 요걸 안 해줘. 요걸 안 해. 그쵸? 기트 사용하시는 분 개발자분들 되게 많은데. 요걸 안 해요. 요걸. 또 뭐가 있습니까? 요걸 안 해. 요것도 안 하고, 요것도 안 하고, 그냥 풀리퀴트 날렸는데, 날려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풀리퀴트 날린 다음에, 팀장님, 머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현장에 가면 다 이렇게 합니다. 뭐 빌드 테스트니 코드 리뷰니 이거 안 해요. 다. 풀리퀘스트 날렸으니까요. 머지 해주세요. 팀장님 머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트를 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트 들어가면 야, 기트 뭐 좋냐? 야, 기트나 뭐 SVN이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그냥 SVN 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기트를 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 기트를 쓰게 되면 무조건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런 빌드나 이런 거는 뭐 로컬에서 뭐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원격 저장소에 다 이런 브랜치는 원격 저장소에도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해갖고 이렇게 다 이제 연결을 해서 자동화 해갖고 배포해갖고 테스트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개발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바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측면은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런 부분. 이런 개발을 위한 어떤 환경 구축.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거 안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빌드 시스템도 물론 중요한데 필요한데 뭐 지금도 보면 어디 가면 FTP 써갖고 배포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21세기에 뭐 하는 짓입니까? FTP를 갖고 미친 짓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기트를 쓰는 이유가 뭐냐? 협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 리뷰, 테스트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기트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버킷, 깃랩, 기트허브 다 이거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없는 깃랩 저장소는 없어요. 웬만하면. 네, 그거는 깃랩 저장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하나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정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에 한번 요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뭐가 있죠? 이렇게 애드 한번 하고요.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봤더니만 여기 글자가 깨져요. 그죠? 뭐야 이게? 이 글자가 깨졌단 말이에요. 이 수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소스 코드를 찾아야겠죠? 홈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여기 버튼이 있고 요 P 태그가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사실 그거죠. C 표시 이거 컴퍼니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뭔가 이게 뭐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한글이 아니라서 그죠? 그래서 뭐 대충 뭐 이걸로 하는 거 칩시다. 근데 이렇게 바로 수정하면 안 됩니다. 왜? 메인 브랜치잖아요. 메인 브랜치는 푸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 브랜치를 만드는 건 자기만의 브랜치를 생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목격을 하고요. 그러면 나만의 브랜치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른쪽 팝업 메뉴를 눌러서 팀이 있습니다. 팀. 그렇죠?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2 이렇게 되어 있죠. U 브랜치가 있습니다. U 브랜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브랜치 이름을 적는 겁니다. 브랜치 이름을 뭘로 적을까? 뭐 이렇게 뭐 브랜치 이름을 적는 거 브랜치 이름은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어떤 곳은 지라랑 연동되어 있어서 지라 티켓 번호를 적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라 2012, 203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는지 적어요. 뭐 업데이트 JSP 혹은 로그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지라 티켓으로 이제 발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브랜치 이름을 따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든 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딱 봤을 때에 내가 알아먹기 쉬운 것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 브랜치 이름 뭐 적는 것도 각 팀마다 각 회사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다 규칙을 정합니다. 브랜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라고 규칙을 다 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 그러면 규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그런 규칙성을 따질 필요는 없겠죠. 회사 들어가면 그런 규칙이 다 있어요. 그 규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개발자분들은. 이거 지키는 거 싫다고 그냥 관두고 나갈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그지 같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니시를 하게 되면 네, 컨티뉴 하면 됩니다. 네, 컨티뉴 하게 되면 이제 바뀌었죠. 여기 보면 업데이트 로그인 페이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거만 바뀌었는데 다 바뀌었죠. 왜? 사실상 요 안에 요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브랜치를 하나씩 다 쪼개지 않았잖아요. 요거 하나하나씩 전부 다 저장소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 통째. 이거 하나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스탑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브랜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정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꺽쇠가 생겼죠. 이게, 그쵸? 꺽쇠라고 하나요? 이게 괄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바뀌었다, 파일이. 파일이 바뀌었다. 변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 커밋을 해줘야겠죠. 네, 커밋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겨오면 이렇게 생기는데,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인 거죠. 자, 이렇게 커밋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수정했을 경우에 이런 상태가 됩니다. unstaged change 되는데, 스테이징이 뭐냐면은 이제 얘를 이제 푸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git이 이 파일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스테이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언스테이지 상태에서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적어봤자 뭔가 안 돼요. 컴퓨터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지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보면 플러스 해주면 스테이지 상태로 올라가죠. 그렇죠? 커밋이 활성화됐고 커밋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문자열 수정 이렇게 해도 되고요. 커밋 메시지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가면 커밋 메시지도 이렇게 적어 라는 가이드가 다 있어요.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 프로젝트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적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라 티켓번호를 적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깨진 문자열 수정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날짜를 적는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 간결하게 적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다 역시 그 회사에 가보면 다 규칙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 제가 규칙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뭡니까? 이걸 그 깃랩 혹은 기트 저장소 관리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정하고 놔두면요, 진짜 어떻게 가면 어떻게 로고 보면 커밋 로고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한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커밋 로고야, 심지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깨진 문자열 수정 아니면 뭐 fixed mistypo 뭐 이렇게 적던가. 그렇죠? 영어로 적어라. 영어로만 적어라 하는 데도 있어요. 수정을 이렇게 해갖고 커밋을 날리면 자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커밋이라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로컬 저장소에 내가 지금 이 컴퓨터 윈도우즈 로컬 저장소에만 커밋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뭘 해주면 됩니까? 푸시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push to origin 이렇게 되어 있죠. 혹은 push branch update login 페이지 되어 있는데 push to origi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소스가 업데이트 로그인 페이지 되어 있고요. 리모트 저장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트 브랜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살펴보면 없어요. 브랜치에 저장소 깃랩 저장소에 보면은 로그인 페이지 브랜치가 없습니다. 그죠? 로그인 페이지 브랜치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됩니다. 어떻게? 생성을 해줘요. 그리고 U 브랜치 돼 있잖아요. 로컬에는 업데이트 로그인 페이지가 있는데 원격에는 없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격 저장소에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푸시를 하게 되면 됩니다. 일반 계정 권한으로도 됩니다. 깃랩은 그렇게 해줘요. 생성이 됐죠. 자, 아까 없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깨진 문자열 수정으로 해갖고 하나 올라온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브랜치를 가지고 배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 그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메인에다가 머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풀 리퀘스트, 머지 리퀘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깃랩에서는 머지 리퀘스트라고 불러요. 네, GitHub에서는 그거를 풀 리퀘스트라고 부르는데 깃랩에서는 머지 리퀘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버킷도 내가 알기로는 머지 리퀘스트로 알고 있어요. 머지 리퀘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리퀘스트 생성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 브랜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 브랜치는 이걸로 하고 메인 브랜치는 이걸로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컴페어 브랜치 앤 컨티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게시판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업데이트 로그인 페이지 투 메인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뭐가 있는데 깨진 문자의 수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사인은 뭐 루트로가 해줘야겠죠. 리뷰어도 있어요. 심지어 리뷰어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코드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코드 리뷰. 그쵸? 리뷰어를 다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쵸? 다 되어 있고요. 리뷰어, 이렇게 되어 있고. 비트버켓 같은 경우는 리뷰어를 지정을 다 해주고요. 리뷰어에 승인이 없으면 커밋이 안 돼요. 커밋이 안 되면 머지가 안 됩니다. 머지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고요. 마일스톤, 이거는 뭐, 그거죠, 이제, 티켓, 라벨링, 라벨도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옵션으로는 머지가 성공하면 지울 거냐, 이렇게 되어 있죠. 지워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뷰어가 이렇게 항상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인 거지. 리뷰어. 요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여러 사람 지정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 지정 가능해요. 한 사람밖에 안 되는군요, 리뷰어는. 이게 커뮤니티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다. 여러 사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크레임 머지 리퀘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리퀘스트 리뷰 from root to just now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될까요, 이게? 한번 해볼게요. 되네요, 이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닌데? 이게 되나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네요, 보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로그인 하셨네. 시스템 V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프로젝트 들어갈게요. 몰랐네. 들어가 보시면, 자, 없어요, 여기 보면. 그쵸? 머지 버튼이 없죠? 머지 버튼이 없어요. 머지 버튼이 없고요. 어프로벌 승인도 요것도, 이거는 뭐, 승인해주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머지 버튼이 없습니다. 타겟 브랜치로 머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게시판을 좀 더 보면 커밋 날린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인지도 보면은 이렇게 이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뭘 바꿨는지를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이게 파일 하나만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 개면 여러 개 나옵니다. 심지어 옆에 이렇게 해갖고 디렉토리 구조로 해갖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일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에 뭐가 몇 줄에 뭐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뭔가 뭐 커멘팅을 날릴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지원을 합니다. 다 지원해요, 전부 다. 기트 저장소는 이런 거 다 기능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머지 리퀘스트가 되어 있고 어프로브가 됐는데 머지 버튼이 없다. 왜? 개발자니까. 그죠? 이제 관리자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머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머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머지를 이렇게 해주면 네, 머지가 됐습니다. 그쵸? 어떻게 머지가 됐어요? 업데이트 로깅 페이지에서 메인 브랜치로 머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머지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푸시 역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수정한 게 이제 그런 거였죠. JSP 파일이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메인 브랜치에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로컬 저장소에는 이게 있는 거죠. 원격 저장소에는 이제 얘가 없어요. 자,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잘 기억하세요. 이게 없어요. 로컬 저장소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메인 브랜치로 이제 바꿉니다. 스위칭, 메인 브랜치.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지금 홈 열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격 저장소는 이게 바꿔놨는데 로컬 저장소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거를 로컬 저장소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 싱크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게 풀입니다, 풀. 네, 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자, 깨진 문자의 수정, 머지에 따른 것까지 로그로 나오고 있죠. 반영이 된 겁니다. 로컬 저장소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자, 여기 히스토리 나오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로고가 이렇게 나와요. 브랜치가 메인, 그 다음에 업데이트 로고 페이지, 이런 식으로. 로컬이고, 요거는 원격 저장소. 커밋 내용 나오고, 뭐가 바뀌었는지, 배너랑도 다 나옵니다. 그쵸? 기트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 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이게 기트 로고라고 부르는 건데, 기트 로고로 다 보여줘요. 전부 다. 8분 전에 누가 다 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지워야겠죠. 메인 브랜치 원격 저장소에 이제 푸시를 다, 머지를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저장했던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브랜치를 지울 수 있는 거. 요거 이제 필요가 없죠. 로컬에서 필요가 없잖아요. 원격 저장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 안 돼 있죠. 근데 원격 저장소를 지금 얘가 보면 이게 살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격 저장소는 없잖아요. 얘도 지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곳에서는 있는 걸로 나오니까 요거를 싱크 맞추기 한번 해볼게요. 아, 이 싱크 맞추기 이게 아니군요. 잠깐만요. 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해주냐면, 자꾸 헷갈리는데.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로컬에도 이게 있고, 리모트 트래킹도 이게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사실 근데 긴랩 들어가면 없거든요. 델리트 돼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클립스는 이게 있는데, 이클립스 내에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 브랜치의 상태들을 업데이트 하는 게 없는 걸로 보여요. 여기 보면은 없어요. 패치를 해도 뭐 없어요. 브랜치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갖고 이 브랜치 자체를 이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보니까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트 클라이언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로컬에 있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요. git 브랜치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현재 앞에 이게 별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폰트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 폰트를 높일 수가 있군요. 네, 커졌네. 너무 컸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잘 보이시겠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없단 말이에요. 이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업데이트 로그인 페이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git 브랜치 한 다음에 마이너스 R 하게 되면 리모트도 되어 있는데 오리진에 이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클립스 찾아봤는데 이클립스에 이게 없어요.
이클립스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트 이런 쉘로 해갖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패치를 치게 되면 자 이렇게 뭔가 새롭게 나오죠. 근데 패치만 가지고는 되느냐 한번 볼게요. 없죠. 변화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패치를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패치 중에 뭐가 있냐면 옵션이 하나 있어요. 네, 요 옵션이 있는데 요걸 뭐냐면 가지를 쳐내다 라는 뜻이래요. 푸른이라는 게. 이걸 검색을 하면 아마 자두 뭐 이런 게 검색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 가지를 쳐내는 그런 쳐내다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요. 이런 가지들이 이제 없어요. 이제 브랜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없어졌죠. 하게 되면 없죠. 그리고 로컬은 남아있네요. 그쵸. 남아있는 거 되어 있는데 원격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로컬만 남아있는 게 보면은 또 변화가 생겼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게 없어요. 여기에 뭔가 되어 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하게 되면 옵션을 뭐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리버트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제 이깃이라는 이기트 이지깃이라는 이제 플러그인 그런 걸로 이제 빨려서 돌아가는 건데 얘네들이 이 프롬은 있는데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 없어 보여요. 뭐 어떻게 뭐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명령어를 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fetch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fetch라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 업데이트 해주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격에만 있는 거를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네, 델리트 브랜치가 있고요. 요거를 해갖고 지워지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지워졌네요. 그쵸. 로컬에 해갖고 네. 원격이랑 로컬을 이제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지원을 안 해줘요. 이게 약간 좀 불편하긴 합니다. 얘네들이. 제가 방법을 잘 모르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기트를 쓰다 보면은 이제 브랜치를 되게 많이 생성해야 되는데 원격에는 없고 로컬에만 있고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막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정리를 해가면서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돌린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지를 하는데 머지 리퀘스트로 하고 하는 걸로 다 되어 있다. 그러냐 메인 브랜치에다가 직접 커밋을 하거나 푸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이런 코드 리뷰도 해주고 빌드 테스트도 하고 다 해갖고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머지 요청을 하고 머지 요청했을 때 딥으로 다 보여주고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기트 사용법 간단하게 첫 시간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기트 사용법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 기트를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충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